네, 영란은행이 영국의 브렉시트 대응책으로 기준금리를 내리고 250조 원의 돈을 풀기로 했습니다. 영란은행은 성명에서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에 영국 파운드화가 하락을 했고 또 중단기 경제 전망이 확연하게 나빠졌다고 하면서 경기 부양 조치를 취한 배경을 설명을 했는데요. 네, 이 부분도 자세하게 확인을 해주실까요? 예, 그만큼 브렉시트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제 지난달에 영란은행의 통화정책회의 때는 이제 시장 기대만큼 충분히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지도 않았고요. 또 구체적인 어떠한 정책을 내놓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다음에 적극적인 부양책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시사하는 정도였다는 건데요. 하지만 그 내면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영란은행 총재가 영국 사람이 아닙니다. 카나다 사람입니다. 마크 카니 전 캐나다 현재 중앙은행 총재였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수입해서 일종의 용병이죠. 지금 현재 중앙은행 총재 자리에 이제 앉혀놨는데요. 이 사람이 캐나다 경제를 부흥시킨 주인공입니다. 이 사람을 수입해서 지금 현재 중앙은행 총재, 그것도 한 5년 정도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동안 계속해서 별다른 활약을 하지 않았던 상태였던 건데요. 이번에 그 사람의 역할을 제대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른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효과가 제법 진행된다면 그 전에 드라기 효과처럼 이번에는 마크 카니 효과다. 그 사람 이름은 마크 칸입니다. 마크 카니 효과다 이렇게 명명할 정도로까지 그 사람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된 것으로 판단이 된다는 건데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 정책 내용을 보면 획기적입니다. 당초에는 시장에서 간신히 금리를 인하하는 정도, 즉 0.5%인 금리를 0.25%포인트 낮춰서 0.25 정도 수준으로 낮추는 뭐 그런 정도일 것이다 이렇게 봤던 건데요. 그렇게 일단 금리를 내렸고 거기서 더 나가서 대대적인 자산 매입을 다시 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기존 한도 3,750억 파운드입니다. 이것을 600파운드를 늘려서 4,350으로 늘린 것 외에 당장 금년 내 600억 파운드, 한화로 따지면 거의 90조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산을 매입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더 나가서 아마도 ECB의 통화 정책까지 감안을 벤치마킹을 해서 감안을 한 것 같습니다. 현재 자산 매입 회사채까지 매입을 한다는 것이죠. 100억 파운드. 100억 파운드를 이거는 1년 6개월 내에 이제 매입을 한다는 식으로 사실은 이건 ECB에서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재 일단 마킹을 해서 도입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필요하다면 연내 현재 0.25% 기준금리를 제로로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시사를 했습니다. 이런 것도 크게 작용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더 나가서 일반 시중은행에 또 한 가지 거기서 더 나가서 또 건설사, 대형 건설사입니다. 여기에 장기 저리의 대출을 확대하겠다. 이것도 어디서 본 장면이죠. 현재 ECB 드라기 총재가 제시했던 통화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이른바 TLTRO라고 하는 장기 대출 프로그램과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까지 대대적인 거의 5년 동안 확장책을 쓰지 않고 묶어놨던 그들이 이런 식으로 대대적인 부양책을 내놨다는 것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만큼 현재 당면하고 있는 영국 경제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두 번째 그 의미가 있는 것은 드라기 효과가 제법 크게 나타났죠. 그 못지않게 영란은행의 그러한 대대적인 양쪽 완화 효과도 현재 크게 작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시사한다는 측면에서 최근 엔과 더불어서 우리 증시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현재 정책적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파급 효과를 보면 대략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건데요. 조만간 BOJ, ECB도 마찬가지고요. BOJ도 추가적인 연쇄적 추가 확장책을 내놓을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하는 것에서 그것은 일단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아무래도 BOJ가 계속 머뭇머뭇되고 있는데요. 다음 달 아니면 9월 달 정도에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추가적인 완화책을 내놓긴 하겠지만 아마 그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겁니다. 역시 영란은행의 정책이 더 큰 효력을 발휘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엔저 원고와 관련된 한때 우리 시장의 부담은 상당히 덜을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 일단 긍정적이다 하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것은 유럽계 자금이 현재 다시 강하게 유입될 소지가 높다는 것. 최근에 약간 주춤거렸어요. 그랬던 것. 그 중에서도 한 영국계 자금은 오히려 빠져나갔습니다. 그들의 자금 규모가 적지 않습니다. 전체 외국인 자금의 30% 내지 40%를 차지하는 상당히 중요한 섹터의 자금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자금이 아주 강하게 유입될 수 있는 환경, 기초적인 환경이죠. 거기에 영국계 자금이 그 중에서도 비중이 높습니다. 영국계 자금이 그동안에 빠져나갔던 건데 다시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됐다. 이런 이제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그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금은 상당히 알려진 것처럼 단기입니다. 짧으면 3개월, 길어봐야 3년 정도밖에 투자를 하지 않는 속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특성이 있습니다. 대부분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입니다. 그래서 패시브성 펀드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패시브 펀드가 바로 ETF입니다. 그런 성격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시총 상위 종목, 업종 대표주 이런 종목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현재 삼성전자가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실적이 현재 좋지 않고 또 현재 전망 또한 밝지 않은 현대차가 약간 버티는 이유도 그런 점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조만간에 그런 쪽으로 확산되는 분위기가 나온다면 은행주, 건설주 이런 종목들도 부각될 소지가 있다. 선호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최근에 외국인들의 성향을 보게 되면 꼭 유럽계 자금의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모멘텀 초점을 좀 맞추는 경향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뜨거운 모멘텀은 IT입니다. IT 외에 또 가만히 들여다보면 구조조정 관련주들이 그 한가운데 있죠. 종목으로 본다면 두산그룹주, 또 현대중공업과 같은 그런 종목들이 그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유럽계 자금이 선호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는 것에서 계속 그 영란은행의 적극적인 양적 완화 효과가 유효하다. 즉 지수가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전제가 충분히 가능하다면 계속 그런 쪽에 초점을 좀 맞춰줄 필요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런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건데 하지만 무턱대고 현재 상황을 무조건 낙관적으로 보는 것은 금물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이 정책만 하더라도 약간 남발하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계속해서 금리를 다운시키고요. 또 자산 매입 방식으로 해서 양적 완화를 펼쳐왔습니다. 상당히 지속적으로 그것도 8년간 계속해서 미국을 제외한 그 어떤 국가, 모든 국가들이 거기에 우리나라까지 포함이 됩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정책을 상당히 많이 현재 내놨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정책의 효과는 즉 그 약발은 좀 떨어지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또 일정 부분 또 역작용, 부작용까지 생기는 그런 경향까지 있습니다. 마이너스 금리가 대표적인 케이스라는 것이죠. 실제로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입니다. 작년 초부터 현재 금년까지 약 1년 6개월간 기준금리를 5번 인하를 하고요. 기준율을 5번 인하를 했습니다. 10번에 가까운 아주 적극적인 경기 부양 내지 증시 부양을 하긴 했지만 별다른 효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에서 과거 같지가 않습니다. 그 효과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한 가지 문제가 되고요. 두 번째 문제,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문제가 아니라도 나중에 더 큰 화가 닥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로서 떠오르는 것이 버블론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가 썩 좋은 상태가 아니죠. 현재 향후 전망도 밝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 하에서 지금 현재 지수나 또는 각종 금융자산이 현재의 가치가 정당화되려고 한다면 적어도 미국의 성장률은 4 내지 5% 정도 돼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빌 그로스, 현 야누스 캐피탈 CEO입니다. 그 전에 핌코의 CEO였었죠. 채권 왕이라고
불리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성장률이 높지 않은데 너무 많이 올라왔다는 것을 설파하는, 강조하는 그런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상황이 상당히 버블이 껴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냥 무심하게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집단 체면에 걸려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